자, 잘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에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서 이 빨간 색깔 종가선 차트는요. 그동안은 여러분들께 다우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부터 S&P 500 지수를 보여드립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의 흐름에 오늘날의 지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요.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처럼 500개에 대한 우량 업체들만 또 업종 대표주의 종목들만 넣어서 만든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S&P 500 지수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21년도 정점, 고점 대비해서 지금의 위치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인데 우리나라 지수는 21년 정점이 얼마입니까? 3,300포인트. 미국 시장 기준에서의 흐름은 그 정점 대비 추가 슈팅.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얼마요? 4,0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1월 말 지수랑 비슷해졌죠. 얼마? 2,500. 아우, 너무 힘들어요. 예? 이 이격이 너무 오랫동안 가고 있어. 검은 색깔 선이요.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 선이 독일의 닥스입니다. 독일의 닥스도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기가 원체가 발라서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역시 우리 지수로 환산할 때 4,000포인트 수준. 일본 니케이 지수 검은 색깔 선 마찬가지. 국내 증시만요. 이때 한번 살짝 이격이 발생된 적이 있지만 거의 똑같은 추세에 비슷한 변동률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던 것이 언제? 22년부터 정확히 22년부터 벌어진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왜 벌어졌어요? 프랑스의 까크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에 따른 정책적인 불확실성. 대표적인 예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윤정두보다 또 일반 국민보다 또 정치하시는 분들보다 또 일반 행정을 보시는 분들보다 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제도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매도 금지는 없다라는 표명을 해왔었는데 언제? 작년 이맘때, 작년 9월 말 10월 계속해서 심지어는 특정 언론사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바로 그냥 공매도 바로 진행할 거야. 조만간 바로 할 거야. 그 얘기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절대 좀 가짜뉴스 쓰지 말라고. 그로부터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놓고 거짓 뉴스입니다. 공매도 금지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기능에 역행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3일 정도 됐을 거예요. 3일? 그 발표하고 나서 평일날도 아니고 일요일날 금융당국 수장 두 분이 나오셔서 긴급 기자회견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겠지만은 만약에라도 그것이 빠떼리 아저씨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부의 여론, 소수의 의견 때문에 진행된 거라면 안 되는 거죠. 그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과 이렇게 큰 이격을 발생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역대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발생된 적은 최근 내 없습니다. 뭐 IMF 때라든가 이럴 때 선진시장은 가는데 동남아와 우리나라 외환위기 속에서 못 갔던 그런 시점 이외에는 리먼 때고 코로나 때고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건 아니지. 지금 이거는 그 정도로 전 세계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친구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 못 가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가지고도 선행매매 부당이익 7억 그 내용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도 뻔뻔하게 타 채널들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엉뚱한 소리 하잖아. 그 2차 전지로 손실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돼요. 왜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기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게 뭐냐면 야간에 그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과 연구원분들 다 모여가지고 방송 원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제가 클릭 하나 잘못해서 방송 원고가 잘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특집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차트도 오래간만에 갖고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까지 싹 다 차트하고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 아쉽게도 보여드리지는 못해. 다만 설명을 제대로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에서 움직일 때가 22년도 기준에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2조 달러 넘긴 요 IT 종목군 기준은 애플이 2조 달러를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10% 위에 있긴 했어요.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2년 9월 말 10월 초에 시장 바닥 찍을 때 그때에만 잠시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1위 자리를 넘겨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2년 11월에 챗 GPT 발표되고 나서 또 21년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렸죠. 대선 끝나고 자금을 뿌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이 22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나서 23년 7월까지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죠. 그 금리 인상 시기에 특히 초기 단계 말고 이제 후반부 렵의 금리 인상 시기에 22년 11월부터 챗 GPT의 산업의 혁명. 오픈 AI가 챗 GPT를 무료로 오픈하게 되면서 그 지분을 누가 갖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AI 기능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사양의 컴퓨터나 서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고사양의 서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GPU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에는요, 고사양 CPU였잖아요. 결론은 이 GPU의 수요와 그 GPU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HBM의 반도체 수요와 또 TSMC의 능력,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던,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버린 TSMC까지 3자 구조.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엔비디아가 작년 1월까지도 미국 내의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 엔비디아 1조 달러도 안 됐어요. 작년 1조 달러를 처음 넘긴 게 작년 5월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떻게 돼요? 1조 달러를 처음 넘깁니다. 언제? 5월 25일 날. 작년. 그때 실적은 10센트. 주당 순이익 10센트. 지금은요. 주당 순이익 80센트. 11월 20일 날 발표한 실적입니다. 8배 올라왔어요. 8배. 근데 작년 5월부터 주가가 8배 올라왔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실적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는데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1위 자리까지 올라올 때 시가총액 1조 달러 수준에 있던 아마존 알파벳이 2조를 넘기고 2조 미만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를 넘기고 애플도 2조 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던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애플도 3조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까지 올라오고 그중에 탑은 엔비디아가 되는 거죠. 1조 달러도 못하던 이 순위에도 없던. 두 번째는요. 세계시장 25위 삼성과 함께 세계시장 25위 수준의 시가총액이 TSMC가 최근 들어서 1조 달러를 넘기며 8위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AI 관련 업체가 TSMC 또 테슬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까지. 애플도 AI 탑재된 아이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 알파벳이 구글이 애플 쪽에 자신들의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는 애플도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AI 성장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 그럼 이 엔비디아는 날아가고 TSMC는 날아가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못 간다. 세상에 내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간 거를 반도체의 겨울이 왔네. 아니 얘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겨울이 옵니까? 에헤?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갔다. 그 내용도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불안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쪽에서 자금을 빼야 되는데 누구한테 빼요?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 시장 23%였던 삼성전자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로 확 줄어버렸어요. 7% 이상이었던 하이닉스에서 뺐다가 하이닉스는 그나마 다시 샀어. 하이닉스 외국인들 3% 매도. 주가 조정 40%. 그리고 9월 19일부터 반등 나와서 1.3% 대사고 40%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좀 눌려져 있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덜 빠지다가 9월까지 덜 빠지다가 9월에 하이닉스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올 줄 알았더니 혼자 주구장창 외국인들이 5% 팔면서 40%까지 내려간 겁니다. 펀더멘탈은요. PER이 10배 미만, 9배 미만까지 내려갔죠. PBR이 1배 미만.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저평가 상태. 지금 하이닉스의 이맘때, 작년 이맘때, 하이닉스 작년 10월 말에 윤정두가 KBS 공중파 방송국 가지고 나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마스전,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선거, 그 내용을 30분에 하려고 했던 거 너무 내용이 좋다 보니까 2시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설명드렸을 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그때 컨센서스, 윤정두가 예상하는 거 말고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치가 8조였습니다. 8조. 응? 시가총액 8조 예상할 때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시가총액 잘 모르시죠? 그럼 주식수 얼마? 7억 2,800만 주고 그때 주가가 얼마였어요? 12만 원 수준. 8조일 때 12만 원 수준이었어요. 작년 10월 말에. 지금 23조입니다. 23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23조면은 2017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때가 얼마? 13조. 와우, 13조 대비 10조가 더 올랐네. 2018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찍습니다. 그게 얼마? 20조입니다. 근데 지금 23조야. 사상 최대치고 그 8조 전망했던 때가 작년 10월 말에 12만 원. 그럼 지금 주가가 17만 원이 깨졌어요. 5만 원 올라왔네. 40%. 영업이익이 무려 200% 가까이 올라왔는데 40% 주가 올라왔다? 근데도 이게 정점이다? 내년의 실적은 더 상상을 초월하게 전망을 하는데 이게 반도체가 업황이 피크아웃이야. 어떻게 피크아웃이야? 내년 전망치가 올라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이제 네이버까지 요 순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단기과열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루닛, 67%의 폭등 나온 루닛, 또 JYP 엔터,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운 JYP 엔터,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가 눈부시게 되는 거예요. 방산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최근 들어서 눌려 있어서 좀 아쉽고 짜증스럽지만은 주력주에서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움직여야 폴라리스 관련주들, 폴라리스 AI 뭐 해가지고 전부 오늘 막 상한가 찍고 난리 났었죠. 아난티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주력주의 흐름이 형성되고 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PER 9배 미만, PBR 1배 미만, 이런 주가가 28년, 38년 주식하면서 본 적이 없어.
5%씩 이게 지금 개인이 5% 산 겁니다. 자, 그럼 따져보십시오. 정확히 따져보자고요. 지금 대주주 지분 34% 수준이고요. 외국인 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외국인이 51.5%. 51.5%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기관들은 지금 이게 24년도 7월 10일부터인데 삼성전자의 기관들은 제로베이스야. 매도한 게 없어요. 그럼 따져보자고요. 삼성전자 고점 대비 40% 밀리는 동안에 5% 때려 판, 이게 마이너스 5%입니다. 5% 때려 판 외국인들이 똘똘한 건가? 똑똑한 거야? 천재야? 멋들어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까지 5% 매도하는데 기관들은 매도도 안 하고 뭐 했어? 이 바보들이야, 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기관들은 멈춰 있고 5% 팔았는데 와, 외국인들 5% 선견지명이 있어. 이야, 진짜 반도체 안 좋으니까 저렇게 팔았나 보다. 근데 결론은 외국인 지분이 51.5라니까요. 물론 인덱스 상품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는 자금들이 있긴 합니다만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 대주주보다 더 많아. 그럼 외국인 전체가 아닌 일부, 그중에서도 골드만삭스가 5% 중에서 골드만삭스라는 한 창고를 통해서 나온 물량만 7,400만 주입니다. 주식수 몇 주예요? 59억 7천만 주. 60억 주라고 쳤을 때 7,400만 주면 얼마야? 1.3%에 가까운 물량 혼자 파는 거야. 막연하게 시장에서 야, 외국인이 때려 팔아요. 외국인이 때려 팔아요? 외국인 22년 10월 3일 이후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한 거 1억 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추가로 판다며.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에 지금 이렇게 많이 3억 주 이상을 팔았는데도 여전히 1억 주를 그 기간 동안의 물량만 따졌을 때 매수입니다. 기간은요, 멈춰 있다니까.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려면 첫 번째 기준은 삼성전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하면 그걸 명분을 잡을 수는 있다. 엔비디아에 납품 안 할 때도 88,8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으로 갔고,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안 하더라도 HBM 전체 시장 지난해 기준으로 41%의 점유율. 왜요? 엔비디아 이외에도 HBM을 쓰니까. 알파벳도 쓰고 아마존도 쓰고. 두 번째 기준은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 규모는 10조 분이 안 되지만 기존에 19%의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이 있었어요. 그 흐름처럼 이번에도 조금 더 강도 있게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이 나와준다면 그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때문에 주가가 슈팅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명분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의 한도를 정부에서 늘릴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역대 뭐 진보정부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4대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변액보험까지도 다 열어줬죠. 그때 처음으로 해외 주식 펀드라는 게 생긴 겁니다. 외환관리법이 굉장히 엄격하던 시기였어요. 너무 강한 원화 강세 때문에 달러를 사서 외국으로 나가는 정책을 폈죠.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형성이 되면 되는데 두 가지까지는 가능성이 높고 2번은 벌써 진행이 된 거고 첫 번째에도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관세부터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45기 때 2016년 11월 9일 날 당선됐어요. 우리나라 날짜로.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은 날아갑니다. IT가 날아갑니다. 그때 한국 반도체도 날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1월 달에 시장 지수는 고점을 못 넘기는데 20년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다. 그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하던 시기야. 그거 한 장만 돌려서 봐도 돼. 그조차도 보지 않고 보호무역 정책을 할 거니까. 원래 공화당은 그래요. 중국하고 싸울 거야. 중국하고 싸움 난 적 있어.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채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미국이 돈을 찍어서 먹고 살아?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지. 그 채권 누가 사주는데? 우리나라.
대만, 스위스, 가장 많이 사는 거는 중국, 일본, 사우디 다 우방 국가들이야. 근데 그 우방 국가라고 표명해 놓고 그냥 앞에서는 까. 왜? 정치적인 효과 때문에. 예? 아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것 같아? 중국의 저가 상품 가져다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고, 아,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 너무 심해. 말장난해? 중국이 채권 다 사주고 있는데? 아니, 왜 요렇게만 보냐고. 시장 좋을 때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시장 안 좋을 때는 온갖 음모론에. 이게 골드만삭스로 이게. 비이성적인 흐름이 돌려질 수 있다. 온라인상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자사주 매입, 그때 나왔던 악재, 갤럭시 노트 7, 그다음에 최순실 씨 사태, 그 흐름 속에서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자사주 매입할 때 당연히 다 매도하고 기타 법인에서 5.4살 더 샀죠. 19% 이익 소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꼬리 달린 부분이 이렇게 음봉, 여기도 다 파란색 음봉. 그런 이후의 슈팅이 100% 더블. 요 위치 범위에 엔비디아를 보고 힘을 내세요. 엔비디아가 저 위치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연봉. 과도하잖아. 너무 지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글로벌 AI, IT, 반도체 그 수요 범위에 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15일 날 이렇게 검색기에 뜨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힘들다 하셔서, 하이닉스가 너무 힘들다 하셔서, 자사주 매입 발표한 현대차마저도 너무 힘들다 하셔서, 자사주 매입 1조가 작습니까? 그러한 현대차의 기준까지. 거기에 KB금융 뭐라 했어요? 고금리 시대의 슈팅. KB금융의 슈팅. 그 부분들의 흐름들. 오늘 너무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어떻게? 선착순 30명. 그래서 시장이 돌려질 때 기준에 KB금융 같은, 네이버 같은, 또 현대차 같은, 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이외에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를 했잖아요. 이런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부분의 내용들, 그 내용들 전부 검색기에서 압축돼서 터져 나옵니다. 검색기 가져가시고 그 수익 범위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내일장 공략주 자체에 이렇게 과매도 권역의 방산, 그리고 매집의 JYP 엔터, KB금융의 슈팅,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정책의 현대차, 삼성전자까지 요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차 알테오전을 보시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알테오전 전략 다시 한번 설정을 잡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정신 바짝 챙기시고요. 땅을 치고 하지 마시고 나도 검색기 주세요. 훌륭한 검색기에서 수익 좀 나게 해주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알테오전부터 펩트론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